꼼꼼한 영호씨. 안녕하십니까, 꼼냥입니다. 오늘은 묘천리 주택에서 기초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묘천리에는 골조와 내부 작업이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택의 기초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이 버림이라고 하죠. 바닥에 폼을 세우고 본체를 타설하기 전에 이 버림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죠. 이 자리에 이렇게 지금 놓는 걸 타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뒷마당 일부를 지금 타설을 해놨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부지공사 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큰 차가 펌프카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다 문질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포크레인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가지로 이쪽을 퍼주면 작업자들이 같이 저희가 밀어서 면을 잡아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버림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이제 비닐을 깔고 버림을 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 버림의 본체가 앉는 이 자리 전체를 비닐을 깔고 버림을 같이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동결심도라고 하죠. 이 버림 자리가 동결심도 밑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좋은데요. 남부지방은 보통 50cm 정도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파도 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남부지방은. 근데 땅을 어쨌든 50cm 정도 팠고요. 그 다음에 버림 타설을 20cm 정도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배관과 여기 보시면은 배관하고 수도 여기 보이시죠? 이쪽 속으로 해서 지금 쑥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래서 버림 밑으로 지금 이렇게 속으로 들어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림 작업을 굉장히 힘들게 장비가 들어올 수 없어서 쳐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 보시면은 폼을 나무로 짜져 있는 폼입니다. 일반적으로 40cm 밖에 주택은 치지 않기 때문에 뭐 나무 폼을 많이 쓰세요. 나무 폼을 싸서 치는 게 편하고요. 여기 보시면 비닐 보이시죠? 이거 하우스 비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닐을 전체 다 깐 다음에 버림을 여 위에 쳐놓은 게 좋죠. 그럼 비닐이 상할 일이 없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펌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크레인이 여 위에 버림 치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현장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비닐을 쳤습니다. 물론 두꺼운 비닐이긴 하지만 작업하다 보면 찢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딸딸이라는 겁니다. 사륜구동인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사륜구동 덤프 딸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차가 달달달달달달 거리면서 이 경사진대 높은 데들 이런 데들 타설을 하거나 할 때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큰 차가 들어올 수 없는 데서는 필수죠. 그리고 포크레인이 이렇게 바가지를 해서 버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작업자들이 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면서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배관 우수하고 우수가 아니죠. 하수하고 오수 배관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 배관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철근 배근하는 것도 중요하죠. 철근은 뭐 도면에 따라서 복배근에서 간격을 뭐 200이든 250이든 맞춰서 까시면 되고요. 사실 배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관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멀리 있는데 쪽은
이 삽이나 갈코리로 긁어가지고 이 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맨정신으로 하기 쉽지 않거든요. 고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초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목조로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에란카를 하나씩 1000 간격 이내로, 코너 쪽은 1피트 이내 30cm 이내로 하나씩 묻어져 있고요. 이렇게 배관을 묻은 상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경량철골이기 때문에 베이스에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앙카들이 이렇게 심어져서 쭉 되어 있는 상태로 기초가 현재 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초에서 과연 얼마 들어갔냐? 집터 파는데 첫날 포크레인이 들어왔죠. 포크레인 1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옆마당하고 뒷마당 버림자리 타설을 했는데, 마당 타설과 같이 하면서 21을 썼습니다. 그래서 루배당 지금 95,000원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1,995,000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배관자재 보이시죠? 배관자재가 115,700,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부족해서 그때 이제 철물점에서 필요한 것들 샀고요. 그 다음에 이때 딸딸이가 하루 더 들어왔죠. 그래서 한 차에서 35만원 정도 됐습니다. 뭐 철근은 2톤 들어갔고요. 키로당 1,200원 부가세 해가지고 275만원 들어갔습니다. 형틀 작업에 내품 들어갔고요. 또 뭐 폼 다루기 해서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님 폼 오님이 있고요. 배관 작업에 내품 또 들어갔고, 타설 작업할 때 내품 들어갔는데, 사실 이 정도면 6명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4명이 민이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타설할 때도 역시 펌프카 대신 포크레인 들어갔고요. 딸딸이 차가 한 대 들어와서 1대가 60만원씩, 베이스 앙카, 옛날에 앙카도 심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계진미 회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날 회식을 했습니다. 타설한 날은 회식이 필수죠. 그리고 형틀 현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415만 1,700원 정도가 레미콘하고 장비대로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350만원 정도. 뭐 식대 현장에서 산 철물 경비 뭐 해서 1,835만 4천원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가격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입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일하면서 들어간 가격을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견적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이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부대공사 그리고 기초공사, 근데 기초공사에 1,835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현재 레미콘이나 철근 그 외의 자재들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혹시 집을 진행하신다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